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 투자자들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중국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디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증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가 정부 지원과 상장 자금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은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이클, 정말 2028년까지 편하게 갈 수 있나? 바로 이 질문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이 디램 공장을 늘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삼성전자 HBM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CXMT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중심은 범용 디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진 HBM, 서버용 고부가 디램, 기업용 SSD와는 시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뉴스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지금 숫자보다 앞으로의 걱정을 먼저 반영합니다. 당장 위협이 아니어도 중국이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메모리 공급 과잉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는 공포가 아니라 시험지로 봐야 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메모리 가격의 꺾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 이익이 폭발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도 빠르게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메모리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강한 실적과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기대감으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업체의 증설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의심합니다. 지금은 공급 부족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에는 중국 물량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 이 의심이 단기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CXMT가 추진하는 방향은 분명 공격적입니다. 베이징에 12인치 디램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 신규 공장들까지 모두 가동되면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메모리 업종은 생산 능력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족해도 몇 년 뒤 공급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바로 밸류에이션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시장이 이 이익이 오래 못 간다고 판단하면 주가는 쉽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CXMT 증설은 삼성전자 실적을 바로 깎는 뉴스라기보다 삼성전자에 붙었던 장기 사이클 기대를 흔드는 뉴스에 가깝습니다. 점유율 변화도 봐야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CXMT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8%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는 격차가 큽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시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는 단순히 기업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부 지원, 내수 시장, 자금 조달, 장기 산업 전략이 같이 붙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입니다. 기술 격차가 있어도 자본과 정책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 언젠가 범용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범용 디램과 고부가 메모리를 나눠보는 겁니다. 중국이 추격하기 쉬운 쪽은 상대적으로 범용 디램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HBM처럼 고객 인증과 패키징, 수율, 장기 공급 신뢰가 모두 맞아야 하는 시장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만든다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을 맞춰야 하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해야 하고 GPU와 AI 가속기 옆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CXMT가 공장을 늘린다는 뉴스와 삼성전자 HBM4 경쟁력을 같은 선에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범용 디램 가격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는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제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더 까다롭게 볼 겁니다. HBM4가 실제 고객사와 매출로 연결되는지, 서버용 디램 수요가 계속 강한지, 기업용 SSD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함께 커지는지,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고객사 확보로 이어지는지 이 네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발 증설 우려가 커질수록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고부가 메모리 회사라는 점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HBM4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도 바로 HBM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엔비디아 공급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CXMT 이슈가 등장하면서 HBM4의 의미는 더 커졌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가 HBM에서 따라잡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범용 디램 추격에서 벗어나 더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된 겁니다. HBM4 매출 확대가 실제로 확인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4가 기대만큼 숫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국발 공급 우려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계속 누를 수 있습니다. 서버용 디램과 기업용 SSD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에는 디램이 필요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해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범용 디램을 늘린다고 해도 빅테크 고객사들이 당장 고성능 서버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용 제품을 중국산으로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성능과 안정성, 공급 신뢰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강한 수요를 계속 확인한다면 CXMT 이슈는 단기 심리 부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용 고부가 제품에서 숫자가 약해진다면 시장은 바로 중국 공급 증가 우려를 다시 꺼낼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범용 디램 가격이 아니라 고부가 제품 비중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도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메모리 시장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가격 변동성입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빠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기업에 늘 할인을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고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AI 서버용 메모리는 고객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공급을 늘릴수록 삼성전자는 단기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장기 고객 관계와 고부가 제품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CXMT 증설이 계획대로 쉽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돈만 있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하고 수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동시에 설비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는 장비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까지 변수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싶어도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원하는 속도로 확보하지 못하면 증설 속도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볼 때도 양쪽을 같이 봐야 합니다. 중장기 부담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삼성전자 HBM을 무너뜨릴 뉴스는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과장된 공포입니다. 중국이 디램 만든다, 삼성전자 끝났다, 메모리 사이클 끝났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무시해도 안 됩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만 봐도 부족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중간에 있습니다. 당자는 HBM과 서버 메모리에서 국내 업체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범용 디램에서 중국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장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공포도 아니고 무시도 아닙니다. 구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삼성전자를 범용 디램 가격 사이클에 묶어서 본다면 CXMT 증설 뉴스는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부담이 됩니다. 공급 증가 우려가 생기면 메모리 가격 상승 지속성에 의문이 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HBM4, 서버용 디램,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가진 AI 메모리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 CXMT 이슈는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시험지가 됩니다.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에서 진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질문에 삼성전자가 숫자로 답하면 주가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 대형주 수급입니다. CXMT 뉴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이 실제로 빠지는지 아니면 단기 뉴스로만 소화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장비주와 소재주 움직임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후방 밸류체인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형주와 장비주가 같이 밀리면 시장은 중국 공급 리스크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셋째,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중국발 메모리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주 전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오늘 뉴스를 보고 바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삼성전자를 왜 보유하고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 하나만 보고 있다면 CXMT 증설은 불편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HBM4,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회복까지 보고 있다면 확인할 기준이 더 많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공포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기회로 보면 안 됩니다. 중국 공급 우려가 실제로 메모리주 수급을 흔드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심리 부담으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슈는 바로 답이 나오는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고부가 메모리에서 숫자를 보여주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중국과 같은 싸움을 하느냐 다른 싸움을 하느냐입니다. 중국이 범용 디램을 늘리는 싸움으로 끌고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삼성전자에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 서버용 디램, 기업용 SSD, 장기 공급 계약,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올라가면 싸움의 무대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이길 수 있는 무대는 단순 생산량 경쟁이 아니라 고성능, 고신뢰, 고부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발 뉴스는 공포 뉴스가 아니라 확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한꺼번에 친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CXMT 증설 뉴스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중국 상장 자금, 신규 공장 추진, 글로벌 디램 점유율 변화, 미국 장비 규제, HBM4 수요, 빅테크의 AI 서버 투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입니다. 밤사이에는 마이크론과 미국 반도체주가 먼저 반응하고 아침이 되면 원화와 외국인 선물이 움직입니다. 장이 열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장비주와 전력기기, 다른 AI 밸류체인으로 이동하는지가 바로 나타납니다. 종목 하나의 호가창만 보고는 이 흐름을 다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호가창 하나만 보면서 중국 디램 증설, 미국 반도체주, 외국인 선물, 환율, 장비주 확산까지 장중에 모두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금리, 환율을 통해 그날의 시장 위험도를 확인하고 장중에는 대장주가 흔들릴 때 거래 대금이 어느 후방 밸류체인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봅니다. 장 마감 뒤에는 종가와 저점이 실제로 높아졌는지까지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종목 하나가 아니라 돈의 이동입니다. 오늘 같은 중국발 이슈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린다고 해서 반도체 전체가 끝난 건지 아니면 범용 디램 우려만 반영되고 HBM과 장비주에는 돈이 남아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버티는지, 한미반도체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전력기기나 데이터 센터 테마로 돈이 도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더 아쉬운 건 시장의 방향을 늦게 보고 또다시 꼭대기에서 따라붙는 겁니다. 늦게 확인하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전과 장 중, 장 마감 뒤 흐름을 연결해서 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혼자 매일 이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칭 경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더보기란의 공식 링크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알림을 무조건 매수 신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레이더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 디램 증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미국 반도체
반도체주가 반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환율과 외국인 선물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 신호는 늘 흩어져 나옵니다. 그 흩어진 신호를 하나로 연결해야 대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CXMT의 공장 증설 추진은 삼성전자에 당장 치명타를 주는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범용 D램 공급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건 중국과 같은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HBM4와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더 높은 시장에서 평가받느냐입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 CXMP는 삼성전자에게 당장 무너질 위기가 아니라 진짜 고부가 메모리 기업인지 증명하라는 시험지입니다. 범용 D램에서는 중국 공급 확대를 견뎌야 하고 HBM4와 서버 메모리에서는 기술 격차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공포에만 빠질 필요도 없고 쉽게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구분입니다. 중국이 흔드는 시장과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할 시장은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D램 물량 싸움이 아니라 AI 시대 고부가 메모리에서 결정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